퇴직금 청구 소송 중요성과 주요 쟁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와 함께 퇴직금이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있지만 퇴직금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의 개요. 퇴직금 청구 소송은 퇴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퇴직금 청구 사건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해당성 쟁점 퇴직금 청구 사건.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산정 요소 쟁점 사건 평균 임금, 계속 근로년수, 퇴직금 지급률 등 퇴직금 산정 요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다툼 사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해당성 쟁점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자 해당성 쟁점은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나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당성을 부인하면서 퇴직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퇴직금액에 관한 성명을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요소 쟁점.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평균 임금 31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속 근로년수.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지급률. 퇴직금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지급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률이 높은 경우 퇴직금도 더 많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최저기준.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개별 산정 요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정 결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유의할 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요소, 근로자 해당성, 퇴직금 지급률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소송 전 화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화해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청구 소송은 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퇴직금 산정 요소, 근로자 해당성, 퇴직금 지급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해 조정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